옛날에 시골의 사랑방에 겨울에 라든가 또는 이 화로불이 가운데 있어요. 화로불이 가운데 있는데 낮에는 이제 머슴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 밖에 일을 한다거나 소꼴 먹인다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랑방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통상 그 사랑방 화로불이나 또는 그런 마구간 이 불에 뭘 해놓냐면 고구마를 구워놔요. 고구마를 구워놓으면 굉장히 맛있죠. 근데 어떤 머슴이 화로불에다 고구마를 구워놓고 지금 집에 지금 소 꼴먹이러 가야 되는데 누가 꺼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화로에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고구마 구워놓지 않았음. 그러놓고 이제 누가 안 꺼내 먹겠지. 와서 보니까 고구마가 없어. 근데 어떤 놈이 글을 써놨어요. 고구마 꺼내 먹지 않았음. 그래 암만 생각해봐도 안 꺼내 먹었다는데 왜 없을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삶에서 타이틀로 제시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망자입니다. 망, 어두울 망자. 학이 풀사즉 막이라. 그 말은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요. 배우기만 하고, 학은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 이건 빠십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멍청하다. 반대로 사이 불확측태.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 태자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할 태자.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 생각에 꽉 사로잡혀야죠.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저질러요. 반드시 일저질러.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반드시 학과, 이 배우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해야 돼. 여기 와서 또는 이런 사업 설명에 와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시그널을 전달하면 그냥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지만은 그걸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저놈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든가 과연 그 정보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자기 스스로 해야 신이 나서 일할 수 있고 우리 박정수 총장님처럼 로얄 마스터가 되고 월 5천 이상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한번 비춰줘봐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저게 톨스토이의 책 제목입니다. Wise Thought for Every Day라는 영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면서 저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현명한 사색, 현명한 생각 그런 거니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렇게 돼 있어요. 톨스토이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 등등 아주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소설을 쓴 분인데요. 사실 톨스토이는 그 문학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구도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톨스토이즘, 다시 말하면 톨스토이 철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이 책은 조그만 책인데 시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톨스토이가 평생을 살면서 죽기 2년 전에 완성한 책입니다. 완성한 책이고 톨스토이의 잠언집이에요. 잠언집이고 이 책을 써가지고 가족에게 계속 읽혀주고 친구들한테도 읽으라고 권장해주고 자신도 매일 읽으면서 죽을 때도 그 책을 가져오라고 죽은 책입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 서문에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표현한 가장 큰 사랑이 이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잠언집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 페이지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놓고 톨스토이가 답을 해놨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놓고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인간은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는데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한 70평생을 살면서 느낀 철학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인생, 라이프라고 합시다. 라이프.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은 현재를 전부 합해 놓으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B에서 D까지 present. 이걸 합해 놓으면 이게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B는 탄생입니다. 탄생. 탄생. 버스이고 탄생. D는 사망이죠. death.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를 합해 놓으면 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과거를 합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미래가 결정이 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뭐 하냐 하면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영어 시간은 또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은 시험 보면 반드시 성적이 안 좋아요. 제 시간에 제 일을 해야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재를 불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자, 요걸 전제로 하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를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강의를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지금 뭐 집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무슨 빨래를 내가 세탁기에 넣어놓고 왔나 널고 왔나, 그거 생각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시간이 헛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은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아마 자의반, 타의반 또는 협박에 의해서 오셨거나 무슨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또 지금까지 다른 회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이고 거기서 했는데 돈이 안 됐는데 애터미는 돈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훑어볼까 하는 식으로 있죠. 이상한 마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간에 여기 오신 분들이 통상 세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세 가지 의문이죠.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첫째가 이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의문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한번 들어보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혹시 사기꾼 아니냐? 예?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사기꾼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이 내 체면 그리고 자존심, 요것에 상처만 받고 또 그만두는 게 아닌가 등등. 그래서 요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자. 할 건지 말 건지. 여기까지 온 김에 들어보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판단해 보니까 뭐 해도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 의문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업으로 할 것이냐, 그냥 소비자만 할 것이냐, 또는 전업으로 할 것이냐. 도대체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카나다 사업자분 얘기했는데요. 반팽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반팽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일 거란 말이야. 요것은 슈퍼맨만 하는 것이 아니냐. 슈퍼맨. 또 어떤 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또는 뭐 인맥이라든가 등등 어떤 마당발 비슷한 사람만 되는 거고, 나같이 전업주부로 살아오고 누구 사람한테 말을 하면 얼굴부터 불 켜지고 실컷 생각해 놨는데 말을 하면 잊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저런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면 나는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의문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월 5천만 원 소득이 될 수 있을까, 즉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 리더 반열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가장 3대 요건을 늘 얘기하는데요. 이건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또는 모든 학문이 됐건 직장 생활이 됐건 인생 만사에서 성공하는 3대 이 조건은, 첫째, 차가운 머리입니다. 쿨헤드. 차가운 머리가 있어요. 이것은 냉철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냉철한 이성. 냉철한 이성 또는 올바른 판단력.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괜찮다, 이건 사기치는 게 아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 웜 하트. 따뜻한 가슴. 이것은 바로 도덕성 또는 윤리성.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 남에 대한 배려, 포용력 등등이 전부 여기 따뜻한 가슴에 해당합니다. 포용력. 또 상생, 윈윈한 거, 보람, 이런 것도 전부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부패했다 매일 보면은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회장님들 계시고 뭐 금융감독원 왕창 뇌물 받아먹고 요건 있는데 요게 없어서 그래요. 요게 없으면 처음에는 돈을 버는데 왕창 다 추징당하고 독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결코 성공 못 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렇게나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가슴만 있고 냉철한 이성, 판단력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요, 그것은 참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나 아저씨예요. 그러나 사업에 성공하기는 무척 힘들어요. 반대로 차가운 머리만 있고 이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돈을 버는 듯 성공하는 듯 하다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는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요, diligent hand and feet.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땀 흘린 것만큼 얻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정의로울수록 그래요. 그 조직이 정의로울수록, 정직할수록 땀 흘린 것만큼 얻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요 차가운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요 부지런한 손발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지런한 손발. 여기서 제가 부지런한 손발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요거 한 가지 하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두 번째, 100일간의 몰입. 100일간의 몰입입니다. 몰입.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가? 요 항목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첫째, 휴먼 네트워크. 두 번째,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 세 번째,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것을 이해하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대체 이 회사에서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냉철한 머리와, 즉 차가운 머리와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차가운 머리로 분석을 해봐야 될게요. 도대체 이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가 하는 것을, 합법적인가 따져봐야 된다. 물론 회사 등록을 해가지고 회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회사는 합법적이에요. 분명히 등록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활동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봐야 됩니다. 펀드 같은 회사는 그게 뭐 설립이 됐으니까 회사죠. 그러나 펀드 한다고 된 게 아니야. 등록을 한 게 아니고 다단계로 등록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와이셔츠 안에 그냥 돈을 넣으면 유사 수신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요 넥타이 하나에 200만 원에 팔았다.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내가 이 넥타이 하나를 200만 원에 팔건 1억에 팔건 그것은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억을 주고 산 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매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겉으로 보기는 합법인데 내부적으로 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이게. 즉 그냥 보통의 상품 또는 저질의 상품을 고가에 파는가를 보라 이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두 번째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의 도덕성이요. 도덕성 그리고 경영 능력입니다. 도덕성. 대부분 경영자의 도덕성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도덕성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무리 밑에서 사업을 잘하고 매출이 많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빨대 대고 계속 빨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경영 능력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 회사는. 세 번째 품질입니다. 품질 및 가격. 품질이 괜찮은 것이냐 품질이 좋은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 가격이 싼 것이냐. 품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제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명품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명품 품질 좋습니다. 그 품질 좋아요. 품질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이태리 무슨 머플러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뭐 60만 원 달라든가 그 품질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가격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따라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보상 시스템. 소위 보상 시스템이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뭐 브레이크웨이 시스템, 유니레벨 시스템 등등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대부분. 바이너리 시스템. 과연 몇 단계까지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의 각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과연 실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이 부도덕한 경영자들은요, 요 보상 시스템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전부 빨대를 하나씩 꽂아가지고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비전. 도대체 앞으로 이 회사에 비전이 있는 것이냐. 쭉하고 아주 밤낮으로 뛰어서 샤론 마스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도가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노상그만한 그 꼴이다. 그렇게 하면은 노력에 대해서 대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것이냐. 요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요걸 판단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기 대표 사업자가 사기꾼처럼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저분이 대표라는데 과연 빨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시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 두 번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는요. 따뜻한 가슴 warm heart. 이게 옳은 일인가를 따져봐.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어른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다.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 법률 위반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덕에서. 자,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인가? 보람 없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제가 일당을 하루에 50만 원 쳐드리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부으십시오. 그래서 하루 종일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려다 붓는다. 이 일을 며칠이나 하겠어요. 나를 뭘로 보나 도망갈 겁니다. 돈이고 나발이고. 그렇죠. 아무 보람 없는 일은 인간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보람 없는 일을 시켰을 때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뭐 기회가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보람 없는 일을 해. 그러나 일도 쉽고 돈도 많이 주고 경력 안 따지고 건강 안 따지고 남녀 안 따지고 나이 안 따져도 그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전달하고 이 제품을 내 지인이나 또는 누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을 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인가 하는 걸 반드시 봐야 돼. 왜? 거리낌이 있으면은 신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 양반은 무슨 사관학교 교수를 했다는 양반이 살기가 고달파서 다단계판에서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42년 동안의 군대 생활 중에서 거의 35년을 사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경제학 교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예편하기 한 1년 전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저한테 경제연구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단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상을 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 그거 않더라도 나 먹고 살 수 있고 집 있고 연금 나오고 그러면 먹고 살잖아요. 애들 다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현재 세계적인 경제학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용 문제, 실업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문제예요. 근데 그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이 없지. 그렇잖아요. 취직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요 취업 문제하고 소득 분배 문제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대기업이 투자를 왕창 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누가 왕창합니까? 안 해요. 기업은요,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윤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이윤이 있어야.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고 땅값이 비싸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해요. 소위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그래서 전부 동남아시아, 멕시코로 다 나가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계속 새 공장을 짓고 있지만 국내에 짓는 것보다는 해외에 짓는 게 훨씬 많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고용한 노동력이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3분의 1만 들어와서 국내에서 100만 명만 고용해봐요. 거의 실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거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데 요 박한길 회장님이 실제로 우리가 사기치는지 와서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가서 들었어요. 저 꼭대기 가서 듣고, 또 저쪽 송리산에 가서 또 들었어요. 이 사기를 안 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 보니까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는 취업을 해봐야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 분배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저는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전부 경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군대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제학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이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들어보니까 진짜 빨대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 빨대 가진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이 사업은 할만하다, 이 회사의 사업은 할만하다라고 판단이 내리신다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해모힘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내 지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 내가 먹어서 이 좋은 해모임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몸을 많이 다쳤어요. 지금 이 겉은 굉장히 이게 멀쩡한데요. 이걸 벗어보면 아주 조폭처럼 험해요. 이제 막 다 갈라놔가지고 수술을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3시간 이상 강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배터리 꺼지면 시동 꺼지는 식으로 그게 요 해모임을 먹어가니까 시동 꺼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이렇게 점점 길어지더라고. 이걸 또 만드신 분들을 그 과학자들을 제가 신임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는 우리 동기생들 장군들 7명 집합시켜놓고 내가 일장 훈시를 했어요. 그거 갖다 주고 그렇게 전달하는 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체험을 해봤고 여러 가지 가격 같은 거 그다음에 성분을 보면은 분명히 과학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제가 봤거든, 보고서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여기서 이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1만 시간의 법칙만 약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얼 레비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신경정신 요 분야의 학자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맥길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이 신경과학자예요. 그 신경과학 중에서 인지신경과학이에요.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분이 독일 베르린 음악대학의 음악학교에 음악 영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음악으로서는 세계 최고죠.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다 독일 사람들이죠. 통상 음악 영재들은 5살에 그 학교를 입학한답니다. 5살에 입학하는데요. 이 레비틴 박사가 5살에 입학해서 20살이 될 때까지 20살이 된 음악 영재들을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 그냥 잘하는 연주자 이렇게 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저 애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다. 얘는 그냥 잘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 그러니까 아주 이건 성공자죠.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가가 될 이 영재. 요 연습 시간을 봤더니 요 연습 시간이 1만 시간이더랍니다. 1만 시간. 똑같이 5살에 들어왔는데 그냥 우수한 연주자. 그냥 우수한 연주자. 요것은 8,000시간을 연습했더랍니다. 자, 단 15년 동안 2,000시간의 차이가 2,000시간의 시간 투입의 차이가 하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하나는 그저 그런 아마추어 음악가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틴 박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모든 학생을 다 검사했어요. 그 영재성에 관계없이 다 검사했더니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을 넘게 연습한 학생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고 8,000시간만 한 학생은 그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보통 음악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이전의 심리학 이론은요 영재와 둔재는 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요. 그래서 야구선수, 축구선수, 그 다음에 작곡가,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스케이팅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를 몽땅 검사하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1만 시간 넘게 연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가 없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관찰하고 모든 케이스를 해봤는데 예외가 있는 사람이 한 건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1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9,000시간만 하면 어떻느냐 그랬더니 9,000시간만 하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 절대로 1만 시간을 넘겨야 된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는 집이 부유해가지고 5살 때 벌써 바이엘, 체린이 다 떼고 엄청난 음악 소질을 가지고 얘는 콩나물 떼가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똑같이 입학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느냐? 그래도 결과는 같다 그랬어요. 결과는 같다. 만약에 이 음악 실력이 뛰어난 녀석이 8,000시간만 하면 이놈은 보통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1만 시간 연습하면 그놈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다. 지금까지 자기는 예외가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입하면 천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NO.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입해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공한 사람치고 1만 시간 이상 투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알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건 영재가 됐건 둔재가 됐건 그것은 그에 관계없고 단지 자기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직까지 예외는 못 봤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든 게 모차르트, 아주 인류 사상 최대의 천재 음악가죠. 모차르트. 빌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조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창업한 아주 천재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 빌 게이츠. 그리고 요 누굽니까? 비틀즈. 요 예를 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빌 조이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창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기 1만 시간 이상 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28살에 창업해가지고 만들어버려. 밤새 하여간 5년을 밤 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부분 컴퓨터에 쓰러져가지고 잠을 잤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란 다국적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 하루에 8시간씩 프로그램 했고 컴퓨터를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된다. 비틀즈. 무려 270일을 캄브루크에 가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버려요. 이와 같이 부지런한 손발. 다시 말하면 공짜는 없다.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투입해도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임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어떤 수준 이상 투입해야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다가 일정량 노력 투입이 되면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통상 사람들이 어디서 끝내버리냐면 여기서 끝내버려요.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따라서 이것이 100일의 몰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00일간만 몰입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아침형 인간이란 책 베스트셀러 됐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소 히로시라는 일본 의사죠. 밤 1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난다.
그걸 그렇게 되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행동을 적어도 100일 이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100일이에요. 100일. 왜 100일이겠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며칠? 100일이 걸려요. 100일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급장 달고 있고 패배감 또는 소극성 이런 거 있었는데 100일 동안 열심히 긍정적으로 뛰게 되면 완전히 몸의 세포가 바뀌니까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지런한 사람. 아, 나는 긍정적인 사람. 그렇게 바뀌는데 100일이 된다는 거예요. 100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90일만 하면 어떻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로시, 사이소 히로시가 100일 이상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의사예요. 한의사인데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빠지면요. 몸이 빠지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몸무게가 100일을 지속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또 우리 세포가 이게 내 몸무게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대요. 그게 100일이에요. 그게 100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한 달 해보니까 안 되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났거든. 여기서 끝났거든. 여기서 그럼 2달 해보고 이거 안 되네. 여기서 끝났거든. 100일만 몰입하면 성과가 날 겁니다. 그때 그런다고 해서 팍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